2024년 10월 11일 한국은행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는 3.5%에서 3.25%로 0.25%피 낮아졌고, 이는 긴축에서 완화로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의 실질적인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통화정책의 평균 전달 시차는 29개월로 나타납니다. 완화적 통화정책은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동시에 여러 부작용을 수반합니다. 첫째, 자산버블 형성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좀비 기업의 양산 우려. 셋째,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가능성입니다. 한국의 가장 뚜렷한 부작용은 단연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벌써 전월 대비 0.54% 상승했죠. 한국은행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저금리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수익률 높은 부동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이는 결국 자산 가격 상승 버블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낮은 금리가 정말 성장으로 연결된다면 집값 정도는 참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곧바로 30.5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GDP 대비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 구성을 보면 소비진작 지출이 11.3조 원, 3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는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되는 소비 쿠폰 형태입니다. 개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제공됩니다.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에 5조 원으로 16.4%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에 10.3조 원으로 예산의 33.8%가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투자진흥 분야, 즉 경제성장의 씨앗이 될 영역엔 단 3.9조 원으로 12.8%만 할당되었습니다. 그중 인공지능 및 기술 투자에 1.5조 원, 스타트업 지원에 1.3조 원, 인프라 구축 1조 원, R&D엔 고작 0.1조 원입니다. 성장 없는 한국. 이런 상황에서 재정은 확장적으로, 통화는 완화적으로, 이 같은 양방향에서 푸는 정책은 결국 자산, 버블과 인플레이션이라는 후유증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한국 주식시장 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거론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내놓은 대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정책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일본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확실합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은 ROE 개선을 핵심 목표로 삼습니다. 장기적 구조 개혁이죠. 교차 주식 보유 해소, 지배구조 개선, 자본 배분 효율화, 이런 것들이 모두 기업의 본질적 수익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반면 한국의 정책은 배당 증대에 치중합니다. 배당 성향을 40%까지 끌어올려 미국, 일본보다 높게 만들었지만, 이는 정부의 배당 유도 정책이 작용한 결과일 뿐입니다. 정책의 방향이 단기적입니다. 이른바 밸류업 프로젝트는 사실상 성장이 아닌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별로는 오를 겁니다. 그건 자본주의의 본능 같은 거니까요. 몇몇 기업은 손익비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 출산율을 왠지 또 떨어질 것 같기도 하네요.